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월요일, 그 월요일이 돌아왔어요. 뭐 싫어도 어쩔 거야, 그죠? 오늘이 가야지 또 주말이 올 텐데. 네. 항상 장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뭐 그렇거든요. 아침 시황을 이제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주 초반에는 네, 개떡 같습니다. 뭐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분위기적으로 봐서는 아침 그 주 초반 월요일 뭐 화요일 정도까지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애매하다. 네. 그다음에 좀 빠질 것 같아. 뭐 그런 것들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좀 편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사실 없고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구나. 그렇게 변화가 있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될 거예요. 네, 자 추석 먼저 부를게요. 88TV 쪽 계신 분들은 상승기르님, 세력의 쫄따구님. 세력의 쫄따구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와가지고 우리 세력님이 뭘 했는데요 막 꼬질르는 거죠. 네, 꼰질른다 해야 되나? 네, 꼰질르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네 우리가 조금 이제 그 뭔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비등님 오셨고요. 큰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부자 수익 만개님, 실크로드 1님, 후공님, 높세마하니님, 네, 곡신불사님. 오늘 왜 이렇게 이름 어려운 분들 많아요. 네, 곡신불사? 곡신불사는 어떤 의미예요? 불사, 죽지 않는다. 네, 곡신. 곡이 무슨 곡인지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다음에 게스트 분들 많이 계시고요. 게스트 분들은 로그인 하시면 되는 거고요. 88TV에 이제 성투사로 지금 올라가 있죠. 네. 그 곡신불사가 무슨 뜻이에요? 계곡에는 모래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 네. 모르겠네. 난 모르겠어. 네. 자, 88TV에 지금 성투사로 방송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식학교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방송을 시청하셨는데요. 주식학교가 없어지고, 네, 성투사 방송이 이제 생겼습니다. 네. 뭐 자체적으로 축하. 네. 뭐 이렇게 파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파리? 네, 파리. 예, DJ 뽕디스 파리. 네, 미쳤어요. 네. 기운 내시라고. 네, 그냥 한 거죠. 자, 유튜브 쪽. 왠지 창피한 것 같으니까 유튜브 쪽 출석 부를게요. 성태환님 어서 오시고요. 이만시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길영님, 전설의 복부인님, 아자지선 화이팅님, 부자남편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요. 노자 고전에서 노자는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좋은 뜻이겠죠. 자, 경기도의 자랑. 경기도는 근데 인물이 너무 많아 사실은. 네, 경기도는 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경기도의 자랑까지는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네, 동네 자랑 정도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동네에선 지금 저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네, 지난번 얘기 한번 해드리지 않았어요? 네, 우리 아이가 지난 예전에 학교에서 막 돌아오면서 아빠가 우리 학교에서 되게 유명해 막 네, 그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난 이제 내심 생각했죠. 제가 이제 TV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 뭐 그 내 소문이 또 거기까지 퍼졌어? 막 그래서 그 왜 유명한데? 그랬더니 개 끌고 다니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유명한 아저씨래. 네. 제가 이제 그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남는 시간에,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저는 그냥 반바지에 쓰리바에다가 그냥 대충 모자 쓰고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하니까 어머 저 아저씨 또 오늘도 집에 노는가 봐. 뭐 그런 얘기를 애들이 들었겠지. 갖고 네, 우리 동네에서 제법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네, 알아주시라고. 네. 나 이런 사람이야.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뭐 이렇게 꼭 출근을 해야지만이 뭐 돈을 잘 번다거나 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꼭 출근해야 되나? 요즘에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많고 파트타임 네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러시잖아요.
자, 아무튼 오늘 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너무 유명해지면 또 골치 아파요. 네, 막 길 가다가 사람들 막 알아보고 막, 네, 와서 막 만져보고 막, 나 너무 좋긴 한데, 네, 너무 좋아. 길에서 혹시 만나면 언제든지 오세요. 네, 지난번에 이마트에서도 한번 만났죠? 네, 이마트에서 우리 아들하고 장난감 먹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또 인사를 하고, 네, 이마트에서 또 한번 만났어요.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몰라. 네,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다가 아따 이 새끼 성투사구나 그러면은 바로바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이제 시황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이제 하는 방송은요, 어떤 것들을 해드릴 거냐면 재미있는, 네, 재미있는 시황썰 해놓고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네. 쇼다, 쇼. 그러고 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름. 네. 야, 이거 이름 잘 지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성투사입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아, 쇼를 하고 싶었어, 옛날부터. 그런 프로 있잖아요. 뭔가 이제 막 그냥 활기가 막 넘치고 막 그런 쇼. 야, 이거 이름 괜찮은데?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주책이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좀 시작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황 접근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고요. 사실은 뭐 시황 뉴스 이런 거 잘 안 봐도 되는데, 안 보고 있자니까 또 궁금해. 예, 증시가 빠졌는데 이게 도대체 왜 빠진지 모르겠거든. 그냥 뉴스를 그냥 안 보고 있자니 이 마음은 편하고 그냥 증시가 빠지든가 말든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도가 트신 분들이야. 한사발님 어서 오세요. 도가 트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하기 위해서 폭포 앞에 가가지고 폭포수로 막 맞으면서 으아 막 그러면서 피를 토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 득음을 하는 그런 분들 정도지. 이게 장이 빠졌는데 왜 빠지는 겁니까? 무섭잖아, 두렵잖아, 궁금하잖아. 계속 빠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한 번 더 리바이벌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맨날 해드리면 좋겠지만, 네,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과 목요일 원래 무료 방송 하던 그 시간에 제가 시황 설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투자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네, 순간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주말 동안에 카톡, 문자 많이들 와 있던데요. 네, 뭐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지만 그냥 또 한번 공지를 해드리면요. 88TV에서 네, 원래 제가 이제 그 88TV의 관리직 그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본사가 저 멀리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네, 제가 더 이상 근무를 하기가 어렵게 됐죠. 그래서 퇴사를 이번에 하게 되고요. 전문가를 하게 됐어요. 전문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는 라이브는 하지 않고요. 네, 워낙 이제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시황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시황밖에 없는 건가? 근데 제가 나름대로 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라이브 방송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반으로, 그리고 꼭 라이브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문자반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서비스를 해드릴 건데, 어차피 뭐 저도 이제 월급쟁이 생활을 이제 하지 않고 이제 소득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반을 결정하게 된 거고요. 가격은 그래서 쌉니다. 네, 싸게 책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가입이 지금 안 되죠. 당연히 안 돼. 왜냐면은 여기 지금 아직 오픈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공지도 안 올라갔죠. 6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 날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성투사란 놈이 여기서 이제 문자반으로 오픈하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네,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서비스가 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가입을 하시더라도 그냥 사전 가입이죠. 그래서
바로 시작되지는 않고요. 7월 20일부터 정식 시작인데 아마 조금 더 일찍 문자는 나갈 거예요. 7월 13일이나 뭐 16일, 7월 6일 또는 13일 요때쯤 해가지고 아마 문자가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도 이제 7월 6일날 나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식 오픈이 7월 20일이기 때문에 7월 6일날부터 만약에 문자가 나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2주간 그냥 뭐 아무런 그거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겠죠. 플러스 기간 또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즐기세요. 즐기시고 또 이제 걱정이 막 늘어지신 분들 계세요. 야, 너 정말 유료 사업하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시황 방송이나 또는 무료 방송이나 이런 거 다 안 해주는 거냐? 네,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 이번에 주말에 또 많이 계셨죠. 네, 그런데 다 똑같이 진행됩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요. 모든 것이 똑같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난 무료 방송만 듣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하고 다르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 방송 이외에 시간에 남는 짜투리 시간 동안에 제가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유료 방송이 또 소홀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시죠? 저는 한번 시작하면 그냥 네, 흐지부지하거나 뭐 대충 하거나 이런 거 되게 싫어요. 깔끔하게 딱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활동을 할 테니까 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똑같은 질문 또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질문 계속 하셔도 돼요. 네, 계속 똑같은 답변 저도 계속 해드릴 거니까. 네, 아시겠죠? 메리스텔라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왔어요. 네, 반가워요. 네, 잘 계셨어요? 네. 진짜 늘보님 어서오세요. 네, 30년이 넘었는데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 쇼를 붙인 거예요. 무엇이든 물어보십쇼. 네, 고마워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황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사실 그 신문 같은 거 안 보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재미가 없어. 뭔 소리인지 몰라. 이 새끼들이 막 어려운 말들을 막 써놔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뭔데 어쩌라고 웃지라고 막 그런 거잖아요. 봐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고 이게 뭐 한국말이긴 한데 분명히 저놈이 한국말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자괴감에 빠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주 증시, 네, 이번 주 증시 전망. 네, 사실 전망하지 마 그러지만 네, 전망을 내가 해드릴 거야. 네, 전망 해드릴 거니까 그냥 알고 가면 좋잖아요. 알고 가면. 자, 아침에 이게 왜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그 하루를 딱 시작할 때, 자, 아침에는 된장국이고요, 점심에는 뭐 쑥국이고요, 저녁에는 외식입니다. 그러면은 아침 점심 대충 먹고 그냥 저녁 외식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외식 안 기다려요? 네, 반갑습니다, 최 부장님. 네, 그래서 아직 오픈 아닌데 그냥 방송 먼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사전에 안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외식 좋아하시니까 저녁에 하는 그런 외식 그런 것들 기다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나 이번에 저녁에 뭐 고기 먹기로 했어. 아, 오늘 저녁에 뭐 누구누구랑 뭐 하기로 했어. 이런 약속을 갖고 있으면 하루 동안에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 어떠한 이슈들이 나올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장을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전망이라고 해서 증시가 내일은 오를 거야, 오늘은 뭐 내려갈 거야,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야, 몇 포인트에서 사야 돼, 팔아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흘러간다,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증시 전망을 악재 그리고 호재 총정리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네,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 거죠. 가만 보니까 월요일 아침이 정말 이게 꿀 방송 타임이야. 네, 그죠? 꿀 방송 타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 CF 아시는 분들 진짜 옛날 사람인데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그거 보여드려야 되지. 그런 거 보여드려야 돼. 그래야지 가슴속에 와서 확 처박힐 거 아니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 유튜브에서 보면은 보일 건데, 에이, 이게 느리니까 하지 말까?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뭐지, 그거. 네. 기미해.
SK2긴 한데요. 네, 일본 화장품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건 재밌잖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김희의 목소리 흉내내는 사람이 있던데 이번에 뭐 부부의 세계 그 드라마 봤어요? 네, 거기에서 뭐 그 흉내내는 그 성대모사 하는 그 사람들 봤어. 근데 네, 저는 부부의 세계 드라마는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재밌었다면서 참 그 하여튼 뭐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들 사람들이 재밌어요. 네, 그리고 그놈 죽일 놈 뭐 어쩔 놈 뭐 그러는데 네,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그 재밌는 거란 말이야. 빨리 보고 싶다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긴 했어요. 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응? 김희애라고 써야지. 그러면은 이게 짤막한 영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 갔지? 짧게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이게 몇 분짜리야? 이것도 뭐 저런 거 다 했는가 보지? 재밌어요? 스텔라님? 나 드라마 잘 안 봐가지고. 20대 땐 괜찮죠. 푹 자고 나면 좋아지니까. 근데 문제는 30대부터예요. 제가 찾은 건 SK2. 이 피부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효모 추출액 피테라 SK2로 피부에 건강한 리듬이 생깁니다. 맑고 투영한 피부 SK2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치 이거야. SK2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야 이거 보려고 지금 네 그랬네. 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놓치지 마세요. 네,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네, 어쨌든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뭘 놓치지 않으려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전망 그런 것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 어디 보자. 지수보다 종목에 집중해라 이 얘기가 나왔죠. 네,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달라.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할 거고, 개인들이 아니지, 상장된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요 이야기. 이거 뭐 세금 내는 건 일단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것들 좀 보도록 합니다. 사실 이건 근데 좀 악재예요. 네, 악재. 부부의 세계 좋은 주식 놓치지 않을 거예요. 부부의 세계가 정말 그 페인들을 많이 양상했더라고. 와, 그 부부의 세계 뭐 사방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네, 그놈이 나쁜 놈이다. 뭐 이해가 된다. 뭐 등등등 얘기하는데 그 뭔 소리야? 네, 뭐 자기들끼리 아는 놈들끼리만 딱 등 돌리고 얘기하더라고. 참, 그래서 내가 볼라다 말았다 진짜. 시간만 조금 있어서 내가 봤는데, 예전에 도깨비는 봤는데요. 도깨비. 그래서 도깨비는 잘 써먹었잖아 내가. 네, 부부의 세계는 못 봤어요. 나중에 보고 나면 이제 한 번 가고 나서 써먹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한창 이게 막 뜨거운 드라마를 봐야지 그걸 딱 써먹을 수 있는데, 그래야지 이 방송도 약간 아침 드라마나 막장 드라마처럼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부의 세계를 놓쳤네. 다음에 정말 막장 드라마가 또 한 번 나오면 네, 또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침 드라마를 잘 봐야 돼요. 아침 드라마가 그냥 재밌잖아. 네. 자, 아무튼 이번 주 증시 전망 볼게요. 이번 주 증시 전망 네 가지, 네 가지란다. 네 글자 사자성어로 딱 꼬집어서 그냥 얘기해 보면 뭐가 되겠느냐? 네, 전강후약. 네, 아니 전약 후강. 네, 전약 후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점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어른말로 막 하잖아요. 숲풀 속에 용이 몸을 움츠리고는 양상이니 뭐 처음엔 어렵겠으나 나중에는 훨훨 날아갈 것이다. 이게 뭔 개소리야. 뭐 풀숲에 용이 그죠? 근데 다 그럴싸한 이야기를 막 써놓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전약 후강. 확실히 오늘 아침 시장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 초반에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냥 나쁜 소식만 있어요.
나쁜 소식이라기도 좀 약간 그런 게요.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많이 빠지거나 또 뭐 그렇지도 않아. 그냥 에이씨 뭐야 이거 그냥 에이 실망이야. 에이 뭐야 그냥 불안한 그런 느낌들. 불안하다 이거지. 불안하다. 왜 불안해요? 불안한 이유. 시장이 주 초반에 불안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불안한 이유는요. 첫 번째 북한 이슈죠. 네, 두 번째 뭐예요? 재확산 우려. 끝이에요. 네. 뭐 더 있어? 뭐 없잖아요. 그죠? 주초반에 불안한 이유. 네. 옆집 남자가 옆집 여자가 나에게 불안한 시선을 보냈다. 뭐 그런 게 막장적인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냥 시장만 딱 바라보면 특별한 거 없잖아요. 두 개밖에 없어. 북한 이슈와 재확산 우려. 자, 오케이. 그럼 보자. 북한 이슈. 사실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이긴 해요. 왜냐면 이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뭘 끌고 들어가냐면 외국인 매매를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안해지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요.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래서 예전에 외국인들이 특정 종목을 매도하고자 할 때 북한 이슈를 가지고서 매도를 쳤었던 경험이 있었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북한 이슈로 보면 이제 그동안 잘 올라갔던 빅텍. 오늘도 뒤지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과 함께 터지는 음봉. 이거는 매도의 공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외워둬야 돼요. 무조건. 네. 거래량이 많이 늘었네. 근데 음봉이네. 팔아야겠구나. 거래량이 줄었네. 그냥 놔둬보자꾸나. 아시겠죠?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또 진단해드렸는데 휴마시스 오늘도 상한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이때 진단해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일요일날 또 진단해드렸을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어. 거래량이 오늘도 늘어나지 않았어. 뭐예요? 매수 강도가 굉장히 센 데다가 중요한 게 뭐야? 거래량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상한가 벌써 5방이야. 5상한가. 5상한가인데 거래량이 안 나와. 이건 뭐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매도는 없고 뭐만 있어요? 매수만 있는 거죠. 근데 매수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팔 놈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제든 거래량이 터진다. 그리고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처럼. 네. 요것도 많이 빠지죠. 왜 뭐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이유를 대지 마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왜 하필이면 이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매도가 나왔잖니.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늘입니까? 네, 매도가 나왔잖니. 이제 팔기 시작하잖니.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들의 심리. 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심리잖아요. 심리가 뭐지? 마음 심자의 이치인가요? 마음의 어떤 그 이치? 마음의 이치? 아무튼 뭐 그 마음의 상태, 너의 마음 상태를 좀 그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그 생각, 마음 이때 어떤 생각이 들까? 내가 여기에 한번 그 빙의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요. 눈을 이렇게 하얗게 까디짓고요.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막 한 10번 휘둘러 보세요. 그러면은 나한테 빙의가 될 거야. 빙의가 돼가지고 와, 아이고야, 내가 삼성중공업으로 1200%나 수익이 나왔네. 수익 나왔어.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까 막 밤에 잠도 못 잘 거야 아마. 네, 이걸로 막 그냥 좋은 차를 하나 살까 아니면 집을 크게 넓힐까 사업을 해볼까 막 이거 가지고 해외여행을 뭐 전국 순회 일주 뭐 전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볼까 뭐 이거를 내 남편한테 와이프한테 이렇게 보여줬을 때 얼마나 또 사랑을 받을까 막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생각하겠지. 예. 그래서 막 그냥 스스로의 어떤 꿈에 막 젖어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군가가 팔기 시작했대. 야! 8만원짜리가 6만원이 와버렸어? 그 누가 왜 그런 건데? 아,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누군가가 차익 실현하기 시작했대요. 1200%짜리가 갑자기 1000%로 줄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나도 이거 지켜야 되겠다.
이 수익률 놓치지 않을 거예요가 되는 거지. 그럼 뭐예요? 나도 판다. 나도 판다. 옛날에 그 누구 노래였죠? 김수철 노래였나요? 나도 약한다.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너도 팔았냐? 나도 팔겠다. 너 파니? 나 팔게. 같이 팔자. 에브리바디 모두 팔자. 그래서 매도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투매도 마찬가지야. 밑에서 뚝 떨어질 때요, 크게 폭락하잖아요. 크게 하락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무섭잖아요. 다 팔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걸 들고 있어야 되느냐? 더 손실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투매가 투매를,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별 이유가 없어요. 거래량이 꼭대기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매도가 많다는 얘기죠. 설마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거래가량이 터졌는데 와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음봉이 나오고 밀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지금 빨리 병원을 예약해. 내가 좋은 병원 하나 알고 있으니까요. 그 저한테 카톡 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빨리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그 선생님 좋아. 뻥인 거 알죠? 네.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세요. 네. 그 상담 받아야 돼. 그거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와 매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음봉이 떨어졌네. 와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거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종목으로 봤을 때 이 빅텍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매도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오늘 이제 아침이기 때문에 그만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적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지지선이 또 이렇게 버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살짝 주춤거리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은 나타난다. 근데 주가가요 더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 사실은. 네. 근데 못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거래가 이날 터진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더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거래가 터진 이유는 뭘까? 이것도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위협을 완화시켜보자. 누구의 노력? 정부의 노력. 이해가 되세요? 정부의 노력.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지난주에 워싱턴으로 누군가가 날아갔죠? 네, 누군가가 날아가가지고 미국한테 요청을 합니다. 북한 이 제재를 조금 완화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북한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경제 제재를 조금 완화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상이 뭐 부탁이기도 하죠. 이게 뭐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담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꼼짝 못하고 지금 갇혀있고 봉쇄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도 있지만은 주변 국가, 네, 주변 국가들에게도 같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야, 내가 지금 이 북한이라는 애를 혼내줄 거야. 북한이한테 제재를 이만큼 가할 건데 너희들도 여기 다 동참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니네들도 똑같이 혼내줄 거야. 이게 전문용어로 뭐예요? 미국에게 뭐 했다고?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네. 미국은 북한에게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고 주변 국가에게도 그것을 종용하고 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도 제재하겠다. 이게 이제 전문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 이 영어야, 영어.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게 아니고,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네,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어우, 개새끼. 개소리 아니라고. 네, 세컨더리 보이콧. 네. 그러니까 2차 제재입니다. 2차 제재. 두 번째 제재. 이해가 되세요? 맞다. 이거 사실 개소리네. 예. 미국 애들이 한 소리가 이게 개소리나 마찬가지죠. 친구 제재하려면 지만 하지 왜 주변 국가들한테까지 그냥 네 내가 너도 가만 안 둘 테니까 너도 동참해야 돼. 이렇게 강제로 막 그래. 이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 그죠?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뭐 미국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북한이 지금 굉장히 힘든가 보다. 그렇지 않니? 니들이 조금 제재를 풀어주면 안 되겠니?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신문에서 나온 얘기예요. 일본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만약에 미국이 그것을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한국이 단독적으로 예, 단독적으로 그것을 해주겠다. 한국이 단독적으로 제재 조치를 완화시키는 것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걸 거예요. 한국이 미국한테 요구한 것은 미국아 북한을 좀 봐줘. 니들이 안 된다면 우리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봐줘. 이 이야기 하러 간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나라가 왜 북한이 꼭 그렇게 중요한 거야? 물론 중요해요. 네,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북한은 당연히 우리 그 한 민족이기도 하고 또 우리 뭐 이산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 주변 이 외부 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도요. 외부 국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정립하고 이야기할 때는 무슨 그게 있냐면 이해관계가 깔려있죠. 이해관계. 우리 정부의 이다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해관계 때문이다. 이게요, 우리 정부의 가장 주요한 정책이 뭐였냐면 대북정책이에요. 아세요? 네, 대북정책. 정부 정책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덩어리, 가장 크게, 가장 굵은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대북정책이었습니다. 그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나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땅은 많이 없어요. 네, 땅은 없고 그냥 집 하나 있습니다. 네. 많이 안 올랐어요. 빨리 통일 한국으로 가주세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북 정책입니다. 대북 정책인데, 이 대북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왜냐면 사실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지난번 이전 정권에서는 대북 강경책이었단 말이에요. 대북 강경책. 그래가지고 이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뭐라고 하냐면 글쎄요. 우리한테도 좀 안 좋은 영향들 많이 줬었죠. 뭐 이산가족 상봉도 없었고 막 그냥 개성공단도 안 들어가고 막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계속 연결이 됐었잖아요. 근데 정권이 딱 바뀌었어. 정권이 바뀌면 뭘 해야 됩니까? 심판을 해야 된다고. 심판. 정권이 바뀌면 심판을 해야 돼요. 이게 웃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 정권이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정권이 뭘 했든지 간에 이걸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이번 정권에 들어온 명분이 쓰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만약에 노인 부양책을 만약에 뭐 100만 원을 쓰자 이렇게 했으면 일단 이거 반대하고 나서야 돼요. 부정적으로. 왜냐면 그게 정치적이거든요. 이거 안 돼. 150만 원 줍시다. 네. 어쨌든 이게 만약에 노인 정책이 진행이 돼야 돼. 그래서 노인한테 1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럼 일단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그게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50만 원 줘야지. 써야 되는 정책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쓰지 않아야 되는 정책이면 왜 이런 데 헛된 데가 돈을 쓰는 거야? 이거 없애. 삭감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씁쓸한 이야기죠. 이게 만약 좋은 정책이면 그냥 연결해 나가고 나쁜 정책이면 과감하게 없애고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하면 되는데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정치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대북 정책이 잘 됐건 못 됐건 간에 지난 정권과는 반대 노선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이 우리 정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됐어요. 중요한 정책이 됐어요. 그래서 대북 완화 정책을 봐야 되겠죠. 네, 대북 간의 관계를 좋게 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예전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요때 이 명맥을 이어오는 그 정부 안에서 이루어졌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어간다라는 어떤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갔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건 대북 정책이 가장 주요한 정책인데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줘야 돼요. 뭔가 성과를 만들어줘야 돼요. 정부는 잘했건 못했건 무언가 납득할 성과가 있어야 해요. 지금 트럼프가요, 막 그냥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막 그 현재 그 책임을 중국에게 넘기고 막 그러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된다고 연준을 압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과거든요, 성과. 성과가 왜 있어야 돼요? 정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죠.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뭐 공산당이고 그래서 뭐 별거 없겠지만 내가 계속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시진핑도 사실은 보게 되면 딱 집권 초기에는 움츠리고 있다가 뭐 최측근들 다 데리고 오고 그냥 적대 세력들 다 쳐냈잖아요. 그 얘기도 제가 예전에 한번 해드렸는데 아주 그 얘기 무섭습니다. 네. 다 웅크리고 있다가 그냥 막 뇌물 받은 그 부정 관리들 축출한다고 했고 뭐 모가지 쳐내고 막 자기 신복들 다 거기다 심어놓고 그러고 나서 딱 그냥 네 국가주석 연임제 폐지 뭐 그거 해가지고 연임제 폐지가 아니지 연임 가능하게 해가지고 그냥 장기 집권의 틀을 딱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경제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인민들한테 중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약간 시진핑이 또 좀 투실투실하니 귀여운 이미지잖아요. 귀여운 이미지예요. 귀여운 이미지.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중국 그 코로나 있기 전에 중국에 전화해가지고 시진핑 얘기하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좋아해요, 우리 시진핑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시진핑 찬양을 하는 그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막 이 질병, 감염병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미중 무역 분쟁이 나오게 되면서 약간의 이제 누구라도 알 수 있잖아요. 중국의 참패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에 대한 어떤 그 인식들이 조금 나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떤 납득할 만한 성과가 있어야지만 이 정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미국아 북한을 좀 봐주세요. 그거 안 되면 우리라도 좀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대북 정책. 뭐 물론 이제 북한 그 수뇌부에서 난 협조 안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가장 급한 게 뭐냐면 개성공단이거든요. 네, 개성공단. 이 개성공단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하나의 위협적인 카드로 꺼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그 악재는 실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냥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불가능하다. 그거는 가능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지금 연락사무소를 파괴시켰어요. 폭파시켰어. 완전히 무너졌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해보는 거 없죠.
연락사무소 없어졌어. 피해보는 거 없어요. 북한이든 우리나라는 피해볼 거 없습니다. 연락하고 싶으면 한라인도 있고요. 뭐 꼭 거기 연락사무소 만나가지고 뭐 서로 뭐 문자 보내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 찻집이라고 보시면 돼. 찻집. 네, 연락사무소 그 뭐 필요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폭파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 타깃은 개성공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개성공단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개성공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그거 폭파시켜 날려버리면 우리 기업들도 당연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북한은요.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이 막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야, 경제적 제재를 빨리 풀어주거나 아니면 원조를 좀 해주거나 아니면 개성공단이라 돌려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타겟을 개성공단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딱 칼날을 거기서 노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다 알고 있었겠죠. 다 알고 있지만 뭐 어떡할 거야. 지금 미국에서 제재를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어렵고 막 그런데 우리 이런 거라도 좀 돌립시다. 아니, 북한 좀 도와줍시다. 사정 좀 봐주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거 아니겠냐.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도 하나의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 개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좀 풀리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카드가 필요하겠죠. 네, 시기적인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 내용 잘 보세요. 대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 완화 정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대북 관련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북 관련한 부분에서는 뭔가 해결하려는 뭔가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나왔다. 대북 악재 이꼬르 뭐다? 단기 악재. 단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북 악재는 일단 단기야. 단기인데 단기에 올라가는 게 상한가가 2방이 나올지 3방이 나올지 5방이 나올지 10방이 나올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이 다 단기니까. 그럼 우리는 뭘 놓고 보자 그랬어요? 거래량이 늘어났느냐.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것은 100% 그냥 단 1%의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100% 매도예요. 당연히 매도가 나오니까 매수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매도와 매수의 양상이 좀 달라요. 매수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호가를 잡아먹고 가는 거고요. 매도는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이 만들어지고 음봉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는 꼭지점과 저점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좀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악재 속에서 이렇게 완화 정책이 나오는 그 시점,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그 시점, 그러면 대북 악재는 맞아. 악재가 단기적 악재였지? 그러면 이거 이제 곧 끝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여기서 결과물이 잘못돼가지고 뭐 다시 이야기가 다시 나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빅텍이라든지 대북 관련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네. 매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좋은 사람들이나 네. 인디F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전일 많이 올랐었다가 또 그 부분 다시 반납하고 이어가는 모습인데 그래서 그게 뭐 잘 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는 거지. 아난테가 조금 올라왔었죠. 오늘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올라간다는 배경은 있지만은 그래도 네, 쉽진 않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남북 경협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이슈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대신에 악재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완화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악재로서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그래서 대북 관련 악재가 악재로서의 역할을 하겠느냐. 어때요? 생각하시기에 악재로서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노죠. 네. 악재로서의 역할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할 수가 없다. 다만 호재로 작용도 못한다. 불안 요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불안한 요소야, 쳐다보기에. 네.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고 불안한 요소.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쳐다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 생각이 들 거란 얘기죠. 조금 지켜보고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형성된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냥 관망해 보자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악재는 뭐예요? 재확산 우려. 재확산은 뭐예요? 재확산. 감염병이 재확산되는 거죠. 2차 확산,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불안하게 했다. 이 재확산에 대한 것은 사실 저는 결과치만 놓고 보면 사실은 악재가 될 수 없어요. 왜? 1차 확산 때보다 무조건 약합니다. 물론 이제 뭐 변형 바이러스가 나왔네, 뭐가 어떻게 됐네, 뭐 등등의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그 중국 그 현지인하고 통화한 이야기 알려드렸죠. 뭐 바이러스가 B형에서 A형으로 변환이 되기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유럽에서 넘어왔다 뭐 이런 개소리들을 하면서 중국이 책임을 자기네 거가 아니다, 내 거가 아니야, 이렇게 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 2차 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약하다고 제가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경험했다 이거죠. 이미 경험했어. 이미 경험했어.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할 때 그 여성분의 입장에서 네, 그 연애를 처음 하고 그 처음이야. 근데 아는 오빠가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오빠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막 술을 먹고서 네 취했어. 막 취해가지고 와 오늘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네 오빠 믿지? 네, 손만 잡고 잘게. 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상한 드립을 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처음 하는 이 순수한 상태에서 여성분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오빠가 많이 힘든가 보다. 라면이라도 끓여줘야 되겠다. 손만 잡고 자겠지? 이런 생각. 네. 다 그렇게 했지. 도둑놈들. 네. 네. 다들 그렇게 한단 말이죠. 네. 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순수하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은,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새끼 봐라, 어디서 술을 써!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먼저 술 취해가지고, 네, 취한 척 하면서, 네, 힘들어, 뭐 건데 나오든지,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해버린 상태가 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겨요. 네, 좋든 싫든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하지 않은 처음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 못하면 안 돼! 다 연애를 책으로 배워서 그런 거야. 네. 자, 어쨌든, 내가 낱말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네, 아무튼, 그래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고. 자,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유치원생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요즘에. 30초간 손 씻기요. 뭐, 마스크 꼭 쓰고 다녀야 돼요. 뭐, 등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은 곳은 가면 안 돼요. 뭐 약간의 뭐 발열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뭐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설마 정부가 모른다거나 뭐 다 모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야.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에브리바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에브리바디 모두가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어. 뭐 손 씻기, 뭐 발 씻기 이런 거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1차 때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약해져야죠.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통제가 가능하다. 통제가 가능한 질병은요,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악재가 아닌 거네요? 그런데 악재야. 그런데 악재가 되었어요.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이 위협적이지 않은데 왜 악재가 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악재가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 악재가 됐냐면 1차 대유행 때 이미 뭘 했죠? 경제 봉쇄를 했죠.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네, 경제 활동을 경제 활동을 네,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네, 다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표들이 잘 나오고 시장도 기대감을 가졌어요. 무슨 옛날 얘기 같다, 그죠? 그래서 지표들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시장도 기대감을 가졌죠. 이거 진짜 이런 시장도 기대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니까 일부 지역에서 다시 경제 봉쇄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한 건 아니죠. 지금 경제 봉쇄를 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다시 할 수도 있다. 이걸 어디서 얘기했냐면 오하이오 주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CNN TV 인터뷰에서 봉쇄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오롯이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롯이 악재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요것을 잘 들여다보시면은요, 여기까지 이제 손을 딱 그어볼게요. 이 두 가지의 악재는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이거 봐라, 이렇게 있다. 그럼 이 두 얼마나 주게 될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 그럼 이 북한의 악재와 2차 대유행에 대한 악재는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 네, 오늘의 문제예요. 1번 매우 큰 악재로 된다. 2번 큰 악재가 된다. 이거 이상한데 보기가. 네, 큰 악재가 된다. 3번 네, 별일 없다. 4번 네, 호재가 된다. 큰 호재가 된다. 5번 네, 매우 큰 호재가 된다. 6번 꺼져라, 답 없다. 이건 아니겠지? 네, 뭘까요? 네, 이 두 가지 악재는 실제로 시장에 얼만큼 영향이 될까요? 매우 큰 악재, 별일 없어, 큰 호재, 매우 큰 호재. 일단 요 밑에 거 두 개는 아니겠죠? 네, 호재는 아니잖아요, 둘 다.
호재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매우 큰 악재가 됐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큰 악재인가 아니면 별일 없는가? 둘 중에 하나인데 별일이 없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악재가 됐어요. 큰 악재가 되긴 됐는데 어떤 큰 악재가 됐을까요? 어떤 큰 악재예요? 어떤 악재가 됐을까요? 수급상의 악재, 심리적 압박감. 무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부담감을 사람들 마음에 콱 심어준 거죠. 아직은 뭐 큰 소리, 뭐 큰 악재 아니야, 아직은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되긴 됐는데 압박감을 계속 드는 거죠. 아, 그치만 매수하긴 좀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북한 뭐 그렇게 얘기 나오지만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잖아. 결론은 안 나왔잖아.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해. 김정은이 또 미사일 쏘면 어떡해. 걱정될 수 있어요. 2차 봉쇄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유행에 대한 부분들 뭐 잘 통제되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오하이오에서 봉쇄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 봉쇄되면 어떡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걱정이. 그럼 수급상의 악재가 심리적 압박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매도가 들어가는 것도 있을 테고요.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까지가 뭐였다? 오늘 시장이 왜 이러나? 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고요. 전약 후강의 전약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를 지금 내가 50분, 40분은 설명했어요. 근데 이렇게 듣고 나면은 아 뭔가 좀 이렇게 풀리는 듯한 느낌을 좀 드실 거라 생각해요. 좀 마사지 받는 느낌 그런 거 안 드세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네, 그러면 할 말 없고. 이게 전약 후강 중에서 전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이 시장에 대한 재료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은 조금 살펴본다는 입장이고 또 시장도 그래서 내려간 거구나.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들이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후강은 뭐냐 이거 후강. 그러면 후강은 뭡니까? 후강에는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딱 들어가야 되는 그 관용어라고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나오게 됩니다. 악재 상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악재가 우려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는 거. 즉 김정은이 대포를 쏜다든지 뭐 남침을 한다든지 뭐 이런 아주 무서운 유영일님 어서 오세요. 아주 거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2차 경제 봉쇄령이 일단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려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있게 나온다 이 얘기죠.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네, 6월 29일부터 사전 접수고요. 7월 20일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시간 많아요. 천천히. 한 달 남았으면 한 달. 네. 한 달.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후강에 대한 이야기는 뭘까요? 경제 지표가 어떻게 해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네. 회사가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줬어요. 보너스를 많이 줬어요. 그럼 직원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회사가 어려운데도 우리를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야, 회사가 어렵지만 우리한테 돈 많이 줬다. 에이, 회사가 망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그 회사가 잘 돼야지만이 직원도 돈을 잘 벌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아시죠? 어려울수록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 뭐 그런 것도 이야기 나오지만, 네, 회사도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뭐 어렵다고 해서 막 그렇게 그 월급을 막 갑자기 반으로 깎아버려.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있죠. 네, 그런 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건물주들은요, 이렇게 하더라. 그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그냥 월세 이번에는 50%만 입금하세요. 월세 100만 원이면 50만 원만 입금해 주세요.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 보니까 월급 30% 삭감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는 많이들 했더라고요. 회사들이. 아, 물론 회사가 어려운 것도 내가 인정합니다. 그죠? 요즘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소매업체 이런 데는 정말 뭐 매출 뭐 난리가 아니더만요. 그리고 알바생들 정직원도 다 알바로 전환되고 막 그랬대더라고요. 그래서 난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생계 어떤 그런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상당히 이제 좀 핀치에 몰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어쨌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월급 깎이지 않았어. 오히려 이번에 보너스 나왔어. 사장님이 어렵지만 잘 한번 해보지. 으쌰으쌰 해보지. 그럼 어떻게 돼요? 직원들 입장에서 너무나 고맙겠죠. 너무나 고맙고 또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겠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진정한 게 좋은 친구잖아요. 아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제지표가 이제 좋게 여기서 나와버리게 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시장이 이렇게 악재가 많고 힘들었는데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는구나. 이거. 자, 근데 경제지표를 딱 보니까 그럼 뭐가 얼마나 좋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첫 번째, 네, 발표되는 게 오늘 밤이죠. 오늘 발표되는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요거는 감소합니다. 나쁜 거예요. 나빠요. 네. 다행인 것은 뭐예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주요 지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단 오늘 발표된 건 나빠요. 나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오늘 보면 악재에 대해서 그냥 시장 관망하자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경제 지표까지 나쁘게 나왔어요. 에이, 그럼 그렇지 마. 이씨. 주 초반 오늘 플러스 내일 정도까지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이 별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요. 내일 발표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좋아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넘어갑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좋은 거예요. 이 PMI 지수라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구매자들이 느끼는 그런 통계치? 이렇게 봐야 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재과장. 네. 자, 우리 회사 이게 좀 필요하니까 좀 사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자재과장은 회사에 물건이 얼마큼 나가는지, 또 그 물건이 그만큼 나갔으면 예비품으로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 재고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얼마만큼 누적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재고가 많으면 구매를 안 할 테고요. 재고가 없으면 구매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런 구매 관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요즘에 괜찮아.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주문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부분들은 사실 50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에 발표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30몇에서 50으로 뛰어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잘 나오면 더 좋고요. 더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지난번 발표치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시장에 악재가 되지 않아요.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표되는 이 지표는 좋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라는 거지. 시장에 좋은 영향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표되는 거 25일입니다. 25일 목요일 날. 목요일 발표는 뭘까요?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 GDP 수정치, 확정치. 네, 이거는 어때요? 좋아요. 네. 자, GDP 확정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50만 건에서 130만 건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속 줄어들 거예요. 경제활동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자, 그러면 이것도 좋아요. 고용지표와도 바로 연결되고 있어요.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이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즉 고용지표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미국은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소비의 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국은 소비의 나라라는 것은 그거랑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뭔 상관인데요? 당연히 상관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놀고 있는 사람. 이게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다. 에? 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놀아보셨어요? 일 안하고 한번 놀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네네. 당장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쓸 돈이 없어지면은 소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즉 국민의 소득과 관련이 있고요. 소비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성투사 방송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주식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투사가 생겼죠. 주식학교 없어지고 성투사가 생겼는데, 성투사가 생긴 이유는 아시죠? 제가 이제 그 회사가 이전을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근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서 이제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네, 퇴사를 하게 되고, 유료 사업을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성투사로 88TV에서 네, 문자 방송으로 문자 전문가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자 방송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문자예요. 문자. 여러분들이 문자로 시황이나 종목이나 이런 것들 받아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현재 예상되고 있어요. 수요일과 일요일 일주일에 2번 여러분들 유료 라이브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진단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을 진행하게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장중 라이브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하고 아마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개월에 44만원 3개월에 132만원인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픈 때는 특가 강상 적용이 되죠. 오픈 때 딱 한 번. 그래서 33에 99. 네. 1개월 33만원 3개월 99만원 그렇게 해서 다음번 연장할 때도 계속 적용되는 거죠. 오픈 특가는 항상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학교가 아니고 성투사 방송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면 기존에 하던 그런 어떤 시황이라든지 또는 종목 진단 방송이라든지 등등등 다 안 하시나요가 아니라, 네, 그것들은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됩니다. 똑같이 돼요. 그냥 똑같이 돼요. 그냥 성투사 방송도 진행하는 것 뿐이고 똑같이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입이 안 돼요. 6월 29일 날 열립니다. 6월 29일 날 공지 나오고 그때 열리니까 그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 또 다 이제 들어오신 분들 다 들으셨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목요일 거까지 됐고 금요일 거 한번 볼게요. 금요일 날. 금요일 발표는 뭐가 있어요? 개인 소비 지출. 네. 그 다음에 개새끼.
소비자 태도. 에이, 개새끼. 개인 소득. 조용히 해! 네. 저 새끼 지금 해외 경제를, 너 새끼, 저 새끼 저거. 네. 저렇게 한 번씩 개가 짖어줘야 돼. 여러분들 지금, 어후! 야! 엄마! 일로 와봐. 쉿! 조용히 해. 네네, 고맙습니다. 네. 날도 더운데. 요즘 에어컨들 트세요? 에어컨? 아, 이제 에어컨 틀어야지. 어이구, 저 새끼 저거 어떡하지, 저거? 조용히 해, 임마! 아, 앞집에서 강아지를 또 산책시키는가 보구나. 강아지가 짖으면 걔들끼리 이게, 그게 있나봐요. 그죠? 이게 되게 웃기지? 물론 쟤들도 우리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지들끼리 뭔가 의사소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앞집에 개가 짖잖아요. 야, 너 나갔냐? 멍멍멍 그러면은 나 아직 안 나갔는데 주인이 안 나가 일만 해 저 새끼 저거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새끼가. 에이 개새끼. 네, 이럴 때 욕을 좀 해보는 거죠. 네, 야 나는 못 나갈 것 같아 막 그런 거죠. 지들끼리 이렇게 그런 걸 전달받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앞집 개하고 좀 친한가 봐. 네, 볼 때마다 저래요. 에이 새끼. 이따 밤에 나가요. 그래서 밤에 우리가 밤에 방송이 몇 시에 끝나지? 8시부터 9시까지 하니까 9시에 끝나서 이제 업로드 하고 막 등등 하고 나면은 10시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방송을 업로드해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0시에 이제 강아지 데리고 나가거든요. 요즘 날씨 더워가지고 밤에 나가야지 안 돼요. 에이, 너무 더워 날씨. 벌써 아직 6월인데 이렇게 더운 거 봐요. 7월달 8월달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네, 오 무지막지하네요. 그죠? 자 어쨌든 다시 갑니다.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되는데 소득은 줄고 소비는 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소득은 줄고 소비는 는다. 이거 좋아요. 좋아요. 쏘쏘 괜찮아. 이렇게 됩니다. 소득은 줄어든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업자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방법이 없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또 그만큼 이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그동안 못 썼던 돈들 막 쓰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우리가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해요? 월급날만 기다리다가 그냥 월급날 하고 그 다음날 다 써버리죠. 그 다음에 또 한 달 동안 내내 쫄쫄쫄쫄 굶고 있다가 그냥 어떡하지 막 돈이 없어요 뭐 그러고 있다가 월급을 딱 타고 나면 또 그냥 풀어버리고 그냥 네 그런 스트레스 해소로 사는 거지 뭐 그죠? 그게 월급쟁이 또 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6월 25일날 네 목요일날이네. 근데 그날 아마 월급이 들어와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인가? 아니면 마지막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네 저희 막바지 월급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7월 달까지는 월급을 받겠구나.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급여일이 바뀌겠죠. 이제 급여가 아니라 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에 25일이 아니라 이제 10일로 바뀝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어쨌건, 25일 날 같은 때 이제 제가 월급을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뭐 해요? 주식도 사고, 뭣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사먹고, 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카드 값도 내고 그러면서 돈은 이번에는 있네 없네 그런 말들을 하게 되겠죠. 네. 조세호님 어서오세요. 늦게 와도 괜찮아요.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요. 네. 늦게 온 거 다 녹화됐어요. 기억해 줄 거야. 잊지 않을 거예요. 다음부터는 일찍 오세요. 네. 네. 늦게 온 것도 저 녹화가 되는구나 이제 보니까. 그러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고 소득이 줄고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소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기대감들이 커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경제지표들 잘 보세요. 오늘 거는 나빠요. 오늘 건 그냥 그랬어. 근데 내일부터 발표되는 것들은 다 좋아요예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그럼 뭐예요? 이것이 바로 후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주 증시의 전망은 어떻다고요?
전약 후강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월요일 어제 재수없으면 화요일까지도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마음 편하겠죠? 네.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될까요?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후강이 있잖아요. 전약이지만 후강이 있잖아. 그럼 뭐 장 나쁘지도 않은데? 장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야? 시장 괜찮은데 뭐? 네. 오늘 코스닥 센디? 네. 그럼 전약은 뭐야 이거? 그냥 애매하게 약한 거네. 그 전약이 아니라 전강 후강강 이렇게 되는 건가요? 특별하게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지켜보자는 입장이니까 뭐 강보합이나 이 정도 나왔겠지만 그냥 그런 거네요. 그죠? 건물주 대구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냥 그런 거네요. 그럼 증시 상황은 뭐 이제 월요일 같은 때는 조금 이렇게 주춤거리는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관망세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증시가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후강을 기대하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좋은 자리 매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시장 보는 건 그래서 간단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히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시장이 주 초반에 약간 불안하다.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애매하게 서 있는 모양새는 이 전약 후강 악재에 대한 내용 있기 때문이고 후반부에 갈수록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을 주 초반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매수를 감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시황을 이번 주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내일의 시황은 또 내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보셔야 되죠. 자, 이제부터는 조금 가볍게 갑니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들이니까. 원래 시황이 제일 어려워요. 네, 이해가 좀 되셨죠? 네, 이해되시죠? 방송 이 정도에서 지금 1시간 동안 요 시황 왜 전약 후강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들으셔도 사실은 뭐 됐죠. 요것만 해도 재밌을 거예요. 네,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 시장에서 얘기한 이 내용들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느끼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로 이제 더 보실 건 없어요. 자, 이제부터 조금 가벼운 이야기들 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11시 좀 전에 방송이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오전 시황 녹음을 해서 또 올려야 되거든요. 녹화를 떠서. 그러니까 바빠요. 그러니까 뭐 빨리빨리 간단하게 방송들을 해서 이야기해서 또 여러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주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예요.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든 종목에만 집중해달라. 어떤 종목이요? 어떤 종목에? 올라가는 종목에만 집중해달라. 이게 왜 그러냐면 니프티 피프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말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더라도 니프티 피프티가 뭔지는 아마 모르더라도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프티 피프티는 좋은 주식 50개. 피프티잖아, 피프티. 아, 이게 그냥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피프티가 아니라 피프티인가? 피프티? 네. 5 이게 아래 입술을 이렇게 깨물면서 해야 되는 거죠? 피프티. 니프티 피프티.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신기하다. 이씨.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니프티 네, 한 번씩 해봐. 안 돼. 네,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시죠? 그 번데기 발음 스루 그 똑같은 거지. 다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영어도 한국식으로 읽으면 돼요. 니프티 피프티. 아, 좋아. 네, 그죠?
다이나믹, 뭐, 네, 파이브, 그 파이브 이렇게 읽으면 애플, 그러면 되지. 애플. 뭐, 왜 애플 이렇게 해야 돼. 애플. 애플 못 알아듣잖아, 우리는. 애플, 바나나, 그죠? 오렌지. 오렌지를 또 뭐라고 읽더라? 어린지, 그러나? 어린지? 네. 버네이너? 네. 됐고요. 네, 바나나, 오렌지. 아, 좋아. 이거 좋잖아요. 이런 우리만의 그런 네 우리만의 그런 그 영어로 세계 공통어로 좀 통일을 시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 저력을 보여줘야 돼. 아무튼 자, 니프티 피프티 이 좋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가 좋을 때 만들어진 말인데요. 그 호황일 때 70년대야 80년대야 네 경기가 아주 좋았던 시절에 최고의 수익률이 나왔던 50개의 종목을 니프티 피프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프티라면 뭐냐면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니프티 피프티 하니까 뭐야 그 굉장히 뭐 좀 있어 보이죠. 근데 그거 아니야. 니프티라는 말은 이게 영어 단어로 뜻이 뭐냐면은 그 훌륭한 네 훌륭한이 가장 맞는 것 같은데 그죠? 훌륭한 피프티는요 50이야. 훌륭한 50 직역하면 더럽게 웃겨요. 훌륭한 50 니프티 피프티야. 근데 막 그냥 뭐 니프티 피프티 하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아니야. 수익률이 좋았던 최고로 수익률이 좋았던 그 종목을 니프티 피프티라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것이 바로 니프티 피프티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는 주식이 더 간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시장의 상승률을 종목의 상승률이 뛰어넘습니다. 보통 1대 2.5에서 3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1% 올랐어. 그러면은 잘 가는 주식들, 좋은 주식들은 2.5에서 3%씩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주식들은요 5% 10%씩 올라가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통 시장의 상승률을 종목의 상승률이 뛰어넘게 됩니다. 좋은 주식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 니프티 피프티라는 종목들이 좋은 주식이고 성장이 강한 주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잘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주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뭐 NC소프트 이런 거 있잖아요. NC소프트 제가 MTN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네. 그날이 언제였어요? 여기 수요일날 요날이네요. 네. 뭐라 그랬죠? 들어오면 좀 사자. 들어오면 삽시다. 얼마? 82만 5천원. 기가 막히구나. 이 가격을 어떻게 집어냈을까? 네. 82만 5천원 어떻게 집어낸 거야 이거? 네? 근데 저가가 82만 4천원이야. 방송 보셨어요? 수요일날? 야, 나 진짜 나 작두 타고 있는 거 봤어요? 작두? 우와, 야샤 82만 5천원 이야. 아, 왔다가 그냥 바로 올라가네. 야, 수익도 또 났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그 제가 해드린 그 교육방송 보시면 다 나와요. 왜 저렇게 저기서 사야 되는 거지? 왜 저렇게 사야 되는 거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듣게 되면은 그게 웬 그런데 그게 뭔데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해를 한 상태에서 들으면 맞아 저기야 저기 맞아 그래 저기야 그래 저기 샀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채널에 오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그 주식 배우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잘 배워보세요. 이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개념만 아셔도 되고 선긋기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에 대한 강의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자, 어쨌든 NC소프트, 뭐 네이버, 오늘 카카오도 올라가죠. 카카오톡, 네, 카카오도 올라가고 네이버도 올라가나요? 네이버 6% 또 신고가야. 네, 또 신고가라고. 네이버,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있죠. 셀트리온,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한국판 니프티 피프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종목들은 뭐예요? 시장의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주식들.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은 공략해야 된다,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매수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겠죠. 아, 지금 사도 됩니까? 네.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거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 주식들 잡아보시면 정책적인 수혜주 포지션 돼요. 정책 수혜주로 일단 포지션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상승하기 때문에 실물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 기대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네. 시장이 좋을 때 정책의 힘을 가지고 또 시장 상황의 힘을 가지고 주가가 빵 하고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은 주도주죠. 주도주. 그냥 시장이 빠지든가 말든가 너는 알아서 해라, 나는 간다. 네. 그런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한국판 니프티 피프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동안 계속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만약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즉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경기 침체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니프티, 피프티는 변하게 됩니다. 변해요. 뭘로 변하면? 네스티 피프티 로 변해요. 와! 네스티 피프티는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네. 네스티라는 것은 뭐냐면 그지 같다? 네, 그지 같다. 이게 맞냐? 그지 같다? 형편없다. 형편없다. 쓰레기 쓰레기는 아닌 것 같고, 네. 뭐, 하여튼, 그지 같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에이, 그지 같은 새끼들, 뭐, 그냥 그런 거 있죠. 네, 거지 같은 거. 네, 형편없는 거. 나쁜 거, 그냥 나쁜 거. 니프티는 아주 훌륭해, 너무 좋아, 이런 거고요. 네스티는 그지 같아, 나빠, 형편없어, 이런 거. 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지 같은 50개. 네, 그지 같은 50개. 그러니까, 니프티, 피프티가 네스티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게 나쁜 걸로 변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이거 왜 그래요? 주는 만큼, 그지 아니지. 뿌린 만큼 거두리라. 오른 만큼 내리리라.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사람들 심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경기가 좋아진대.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게 니프티 피프티예요. 그런데 경기가 그냥 그렇대. 안 좋아진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죠. 뭐.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니프티 피프티라는 것이 상황이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는 잘 가는 용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만약에 제대로 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좋아져야 되는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 경기가 꺾여버리게 되면 뭐가 되냐면 네스티로 변한다는 얘기야. 나쁜 것이 됩니다. 그 많이 올라간 주식, 만약에 지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에 맞춰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래! 그렇게 돼버렸어. 언택트 뭐 이런 거 안 할 거야! 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들어가요? 저 밑에까지 처박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프티 피프티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를 할 때 시장이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런 변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처음에 선정할 때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올라갈 때는 잘 가지고 있다가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잘 보시고 매도의 포인트가 나올 때는 바로 던져서 팔아버리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이다. 종목에 집중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장에 대한 부분이 악재가 크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한국판 니프티 피프티 잘 나가는 종목, 소위 좋은 종목들, 시총 상위 50위권 안에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해 보신다면 소소하게나마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재미가 나올 거예요. 다만 시장이 바뀌어버렸어. 조정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가장 깊게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에 집중해달라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약간 씁쓸한 이야기겠죠? 요거 하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가 됩니다. 상장된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무슨 도깨비냐? 네. 모든 날이 좋았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뭐였지? 네, 하여튼 그래서 좋았다 이거지. 흐려서, 그 멋있었는데,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부가 이제 정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래세, 증권거래세.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의 수정 방안. 근데 이제 이것을 결정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입장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거라서 조금은 저는 좀 그래요. 지들끼리 결정해놓고 뭐 이렇게 위한다는 거야. 지들이 개인도 아니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수정 방안이 나오는데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분 먼저 보면요. 현재 0.25예요. 퍼센트를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0.05죠. 0.5%씩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언제? 네. 25니까요. 5년 있어야 돼요. 5년. 그러면 1, 2, 3, 4, 5. 2025년. 최소 2025년. 최소 5년부터 거래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 2025년부터 거래세가 없다. 양도소득세는요. 단계적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용.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따로 띄워놓고 볼게요. 증권거래세는 이렇게 해서 폐지가 된다고 나왔으니까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어떤 것이 이득인가? 실제로 지금은요 1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물림. 그래서 손실에 대한 세금은 없고 수익에 대한 세금만 있음. 요건데 사실 이거는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펀드나 이런 거 들어도 마찬가지. 주식을 할 때는 마찬가지. 손절매도 했는데 세금까지 떼어가니까 열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일단은 폐지하고 그 다음에 그 양도소득세를 물려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증권거래세라는 것은 뭐 살 때나 팔 때나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날 때도 세금을 내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 날 때는 내가 세금을 낼게. 대신에 손실 날 때는 세금을 안 내게 해도 그게 이제 증권거래세를 없애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다가 이제 정부가 한 발 더 앞서간 거예요. 증권거래세는 그렇게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건데 여기다가 양도소득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수익 난 것에 대한 세금만 내라. 이렇게 한 수 더 뜨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늘리겠다 이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4월이 되면 최대 주주 기준이 3억 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네이버를 3억 원 이상 들고 있어. 그럼 난 최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만약에 발생했어.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년 4월부터. 네이버에 3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팔아서 수익이 날 때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약간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장기 투자를 좀 글쎄요. 이게 잘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모르겠는데 네, 잦은 이런 단타 매매 같은 경우들을 이제 죽여 나가는 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단타로는 이제 안 되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왜냐면 쥐꼬리만큼 벌어가지고 네, 세금 내고 그러면은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3억 원을 바뀌는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2023년까지 양도소득세를 개미 투자자 3억 원 아래 3억 원 미만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시키겠다. 이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세금 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3억 원 미만 내도. 당연히 손실난 것은 손실나서 짜증나니까 세금 안 내야 되겠지만은 수익 난 것에 대해서 이제 1% 2% 수익이 나도 거기서 또 띄어먹는 그냥 합법적인 삥뜯기가 더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약간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양도소득세 내는 거 괜찮다 이거야. 근데 그것을 현행 3억 원까지로 이제 가는 것을 난 그것도 반대예요. 네. 물론 종목당 3억 원씩 한 방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세금을 물린다. 그러면은 사실 사람들이 네, 좋아하겠냐 이 말이지. 네. 좋아하겠냐 이 말이지. 그런데다가 잘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2023년까지 모든 투자자에게 물리는 건데 증권거래소는 최소 2025년부터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꼴랑 해봤자 0.25% 줄어드는 건데 양도소득세 이게 0.25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단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좀 애매해졌을 거예요. 단타를 치게 되면은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야 되고 손실 나면 안 내지만 손실이니까 짜증 날 테고요. 수익 나면 수익 난 대로 세금을 떼어가게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단타를 잘 안 하죠. 장기로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세금을 최대한 안 내는 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이것을 이제 어떤 꼼수를 바꿔서 해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 내용만 보게 되면은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도 그런 게 있죠.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말에 그 양도소득세 이제 정산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연말이 되기 전에 다 갖다 파는 거야. 네. 이 금액 기준에 맞추기 전에 다 갖다 팔겠다 이 얘기죠. 그럼 세금 안 내니까. 그리고 다시 사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초에 조금 오르고 연말에 내리고 그런 형태의 장세가 나타났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3억 원 미만으로 바뀐다. 3억 원으로 바뀐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금액이 큰 그런 대형주 쪽에서만 변동성이 좀 나타났는데 이 중소형주나 이런 쪽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의 문제라고 보기도 좀 그렇지만 증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증권거래세가 없어진다고 해서 증시 활성화가 강하게 일어날 것도 아니거니와 또 세금을 저렇게 뜯어가게 되면 투자자들이 매매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겠죠. 좋은 것은 뭐예요? 매매를 잘 안 하게 되니까 건강한 투자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는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장된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물론 지금은 논의 단계입니다. 논의.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뭐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뭐 논의가 아니라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도장 찍는 것만 남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그게 꼭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뭐 1년, 2년 또는 뭐 당장 다음 달 이런 것이 아니라 뭐 5년 네, 이 정도 막 그 기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뭐 제도가 또 개선이 된다거나 방법이 또 바뀐다거나 그런 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씩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 날 와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방송들 네,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참고들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전망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보다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니프티, 피프티 이야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까지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가져서 네, 여러분들이 투자에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침 시황을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시황을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계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이 녹화 방송도 바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녹화 방송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중 시황 같이 또 한 11시 반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즈음에서 장중 시황 올라가면 장중 시황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저녁에 방송 있죠?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종목 진단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또 많이 오시고요. 유튜브 시청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네, 저녁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